세계 정세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전재현입니다. 확인된 충격적 정보가 전해졌습니다. 일본이 필리핀의 지대공 미사일 체계를 공식적으로 이전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려는 노골적 행보입니다. 그동안 옹호하고 중립적 이미지로 알려져 온 일본이 이제 동남아 최전선 국가에 직접적으로 무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긍정적 신호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경고음이기도 합니다. 도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몸에 붙었던 방어 일변도의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있습니다. 만일에 대한 미사일 지원은 단순한 우호 제스처가 아니라 남중국해에서 베이징의 지역 통제 야심에 대한 강력하고 도전적인 외교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 조치의 이면은 단순한 동맹 지원이 아닙니다. 각 미사일 체계의 전개가 지역 내 긴장 수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전략적 바둑판 위 한 수입니다. 중국의 반응은 지체되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은 곧바로 우려를 표하며 이 발사대가 민감한 전략 요충지에 배치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동남아 전체의 방공 구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일본산 미사일 체계가 필리핀 영토에 존재하는 것은 커다란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이 방어 조치인가? 아니면 통제 불능의 군사적 연쇄 반응의 서막인가? 미사일이 필리핀에 반입되면서 억지와 도발의 경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늘어졌습니다. 도쿄의 모든 움직임은 베이징으로 하여금 영내 대응 전략 전체를 다시 계산하게 만듭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일본과 중국이 대만 해협이라는 세계적 지정학의 열점에서 맞부딪히며 동북아의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긴급 방어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의 공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일종의 아이언 돔 형식으로 설계된 방공 체계가 서서히 형상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군 현대화 속도는 타이베이로 하여금 서둘러 움직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충분히 강력한 요격 체계를 배치하지 못한다면 선제 타격을 당할 위험은 전혀 가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방어 체계는 단순한 보호막이 아니라 갈수록 거칠어지는 전략적 대치 속 생존의 전제 조건입니다. 질문은 필리핀이 대만과 유사한 모델을 재현할 수 있느냐로 이어집니다. 강철 방패를 세우지 못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일본과 중국이 충돌하면 지역의 모든 국가는 공통의 판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제1열도의 첫 삿을 안쪽 주요 해상 교통로에 목을 쥔 지정학적 위치를 가진 필리핀은 곧바로 전개 발판이 되거나 첫 표적이 될 것입니다. 지역 전장은 눈에 띄게 이동 중입니다. 효과적인 방어 체계를 갖추지 못한 국가는 어떤 충돌에서든 첫 탈을 맞게 됩니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일본은 평화 헌법의 제약 아래 있었습니다. 교전 금지, 공격 금지, 무기 수출 금지, 국제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 제3자로 인식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서해 필리핀 해역에서 동중국해에 이르는 중국의 도발과 위협 앞에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본은 수십 년간 안정을 지켜준 방어 교리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략적 위협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닙니다. 현실이 되었고 도쿄는 분명한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일본은 후반기에만 서 있지 않습니다. 국방정책을 조정하며 무기 수출 제약을 단계적으로 풀고 일본 자위대의 국제활동 참여 폭을 넓히며 필리핀과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같은 핵심 파트너와의 전략적 연대를 통해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평화헌법이 법적으로 개정된 것은 아니지만 실제 운용은 그 어느 때보다 유연해졌습니다. 세계는 새로운 일본의 부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경제대국을 넘어 자국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준비가 된 실체 말입니다. 도쿄 노선 변화의 가장 선명한 신호 가운데 하나는 방산 장비 이전 규정의 완화 검토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안보 정책과 비교하면 대전환입니다. 이 계획이 통과되면 일본은 지대공 미사일 체계의 수출 또는 직접 지원을 공식적으로 열게 됩니다. 우선순위 목록에서 가장 두드러진 상대는 서해 필리핀 해역의 전략 분쟁 중심에 서 있는 필리핀입니다. 이는 더 이상 서류상의 구상이 아닙니다. 영내 안보 질서가 위협받을 때 일본은 방관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선언입니다. 일본제 미사일 체계가 필리핀 영토에 등장하면 지역 억지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도쿄와 베이징 간 긴장은 더 위험한 단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본산 발사대가 전방부대에 전개되는 순간 중국군의 레이더만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내 안보 구조의 기초 전체가 재정렬을 강요받을 것입니다. 현대전에서 지대공 미사일 체계는 최종 방어선의 역할을 합니다. 영공을 지키는 방패, 침범하는 목표를 잠그고 요격하는 칼입니다. 전투기와 순항 미사일을 격파하도록 설계된 이 기술은 상공에서의 공격 위험을 마주한 모든 국가가 탐내는 자산입니다. 그런 이유로 한때 무기 수출이 엄격히 제한되었던 일본이 필리핀에 지대공 체계 제공을 적극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 지원이 아니라 최전선 방어 전략입니다. 필리핀은 서태평양 서쪽 관문에서 결정적 위치를 점합니다. 만약 중국이 필리핀에서 방어력을 약화시키거나 통제 우위를 점한다면 일본의 전략 접근, 축 전체가 중대한 위험에 놓입니다. 그러므로 미사일 지원은 동맹 지원이면서 동시에 도쿄의 확장 자위입니다. 예상대로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관영 매체, 특히 황우시보는 일본의 필리핀 미사일 제공 움직임에 거칠게 반응했습니다. 그들이 쓴 표현은 결코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이 조치는 모두에게 손해인 패자만 남는 선택이라고 규정됐습니다. 심지어 미국과 일본이 필리핀을 최전선의 방패막이로 만들려 한다는 위협성 경고도 나왔습니다. 베이징의 시각에서 마닐라의 방공 능력 강화는 단지 국방 지원이 아니라 핵심 해상과 공역의 함정과 차단선을 까는 전략적 일격입니다. 최전선에 서는 자가 가장 먼저 화력을 맞는다는 그들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양측이 미사일 합의를 마무리하면 마닐라는 상공 목표를 요격할 능력을 확보하고 억지력을 높여 주권 영공에서의 위협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가가 작지 않습니다. 필리핀은 군사적 표적일 뿐 아니라 정치 경제적으로도 중국의 조준선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지정학적 대치에서 최전선 국가는 언제나 첫 희생을 감수합니다. 전면 충돌이 벌어지면 선제 강타는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와 동시에 중국의 문턱에 붙어 있는 또 다른 실체가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무력 통일 목표라는 위협 앞에서 대만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타이베이는 TID로 불리는 타이완 IR 방공체계를 구축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외부 정치적 공헌을 기대하지 않는 토착형 아이언 돔 버전입니다. TID는 다중 대역 레이더, 신속 반응 발사대, 미국발 첨단 기술을 통합한 기동형 방패로 설계되었고 접근 초기 단계에서부터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무인기를 요격할 수 있게 구상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공군과 해군 기지, 에너지 인프라, 대도시 같은 중추시설의 보호입니다. 그곳이 한 번만 맞아도 국지적 마비가 아니라 체계적 마비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TID는 생존성 유지의 선결 조건으로 간주됩니다. 국방 전문가들은 타이베이가 장거리 경보 레이더, 사격 통제 체계, 현대식 발사대 확보를 위한 합의를 추진 중이라고 전합니다. 목적은 자위에 그치지 않습니다. 중국의 군사 행동에는 값비싼 대가가 뒤따른다는 신호를 분명히 보내는 것입니다. TID는 방어 장비이자 기술로 표현되는 주권 선언입니다. 그러나 이 야심은 큰 도전에 직면합니다. 중국은 중동의 비정규 무장 세력이 아니라 세계 최상위급 현대적 군비를 갖춘 군사 강국입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양뿐 아니라 질입니다. 대기권을 뚫고 내려오는 탄도미사일, 지형을 따라 낮게 스치는 순항미사일, 음속의 여러 배로 기동하는 초고속 무기. 질문은 자연스럽습니다. 아무리 현대화해도 수백 발이 동시에 날아드는 포화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가? 세계 최고 수준의 방어 체계조차 물결처럼 밀려드는 탄도 앞에선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편 대만의 첫 국산 잠수함 인도가 지연된 소식은 수중 억지 전략에 타격을 줬습니다. 얕은 연안에서 잠수함은 상륙 전력을 지연시키고 적을 경계로 몰아넣는 악몽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일정이 늦어지면 이 전략 도구를 당분간 잃게 됩니다. 처음 시도하는 자국 건조에 기술 이전 제한과 고급 인력과 안정적 공급망이라는 삼중 난제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국방 강화는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길고 험하며 비싼 공정이라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하루의 지연은 곧 더 큰 위험입니다.
필리핀 전용 아이언도민 PID 구상은 지역 긴장이 오르는 지금 결코 허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로 내려오면 희망과 난제가 함께 보입니다. 패트리어트 같은 고고도 방어 체계의 비용을 보십시오. 한 개 포대만으로도 미화 10억 달러가 넘을 수 있고 요격 미사일 한 발 가격만 미화 1.4에서 1.8 100만 달러에 이릅니다. 여기에 정비, 인력 훈련, 레이더 투자가 더해집니다. 이 모든 것은 강한 경제만이 버틸 수 있는 총합 비용입니다. 대만은 반도체를 위시한 고기술 산업 기반 덕분에 이런 체계를 도입하고 유지할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은 아직 개발 단계의 경제이고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을 미국과 일본 같은 파트너의 지원에 의존합니다. PID를 진짜로 세우려면 대규모 외부 지원이 필요하거나 다른 분야의 지출을 희생해 국방으로 돌려야 합니다.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또한 필리핀 전역을 하나의 통합 방공망으로 덮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나라는 7,000개가 넘는 섬으로 길게 뻗어 있고 바다에 흩어져 있으며 자연적 공백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방어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안보 당국은 군도 방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전 영역을 억지로 감싸기보다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전략적 병목을 장악하는 방식입니다. 루손 해협과 맞닿은 북단의 바타네스, 서해 필리핀 해역을 누르는 바구안 같은 지점이 핵심 차단점입니다. 이곳에 방공미사일을 집중하면 전략적 접근 거부 지대, 곧 A2AD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동맹의 역할은 필수입니다. 에드카 협정의 거점들, 곧 미국이 장비를 전개할 수 있는 장소들은 미국과 일본의 경보 레이더와 방어 미사일을 배치하는 후보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억지의 고정점이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장비만으론 부족합니다. 운영 인력은 극한의 긴장 상태에서 작동하고 싸울 수 있게 심층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쟁은 단순한 장비 수가 아니라 제때에 제자리에 올바른 방식으로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의 경쟁입니다. 일본이 대만 안보에 더 깊이 관여하는 것은 동맹 의무만이 아닙니다. 지정학적 필연입니다. 일본 최남단 요나군이는 대만과 불과 100km 남짓 떨어져 있습니다. 이 바다엔 매일 중동과 동남아에서 오는 수백 척의 에너지 선박이 스칩니다. 중국이 대만을 장악하면 일본의 생명선인 이 항로는 단 한 번의 봉쇄 선언으로도 질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쿄는 대만 안보를 군사, 경제, 에너지, 국가 지속을 아우르는 생존 문제로 봅니다. 일본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남서제도인 이시가키와 요나구니의 방공 미사일 부대를 전개해 중국발 항공 활동과 함정, 레이더망에 맞서는 차단선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을 둘러싼 전략 구도에서 필리핀의 위치는 가볍지 않습니다. 대만이 중심이라면 일본은 북, 필리핀은 남에서 축을 이룹니다. 이는 이른바 제1열도의 첫 사슬이라는 구조 안에서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억제하는 자연 방어선입니다. 이 사슬은 선 그어둔 경계가 아니라 생존의 방어선입니다. 미국과 일본 영내 파트너들이 보급선과 전략 후방을 유지하는 줄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일본과 필리핀은 단순한 동맹을 넘어 직접 전개 기지가 됩니다. 북과 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은 대만을 둘러싼 중국을 조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도쿄와 마닐라가 즉각 보복 표적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베이징이 전면 방역을 결심하면 첫 24시간이 가장 격렬합니다. 레이더와 비행장, 지휘소를 무력화하는 선제 포격으로 충격과 경악 전략이 가동됩니다. 미사일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중립은 공허한 말이 됩니다. 초고속 무기가 투입되면 레이더와 철의 방패가 반응할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오리진을 묻기 전에 임팩트가 먼저 오는 속도입니다. 이 장면은 공상과학이 아니라 각자가 현대화를 가속하는 현실의 연장입니다. 대만은 TID를 완편하고 일본은 방공 미사일을 남쪽 도서에 전개하며 미국은 필리핀 주둔을 강화합니다. 모두의 목적은 선제 공격이 아니라 억지입니다. 전쟁을 생각하게 만들고 가능하면 포기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러나 억지는 약자가 휘두를 수 있는 장식이 아닙니다. 대만은 독립적 실체로 지워질 공포를 느끼고 일본과 필리핀은 전장이 되면 인프라와 민간, 경제와 미래까지 치명적 대가를 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대만 잠수함의 지연은 또한 국방이 전쟁 개시를 기다려선 안 된다는 교훈을 상기시킵니다. 내년은 없습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도 없습니다. 완성된 전력이 곧 전부입니다. 필리핀이 일본발 지대공 체계를 몇 줄만 갖춘다면 그것이 마지막 방어선이 됩니다. 대만 해협과 서태평양의 소용돌이 속에서 공포는 이해할 수 있지만 국가를 마비시키는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전쟁의 첫 무기는 미사일도 레이더도 아닌 전략 의식입니다. 상황을 정확히 알고 강요되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태도입니다. 아시아의 군비 경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일본과 한국, 대만과 중국 모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질문은 참여 여부가 아닙니다.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서 바깥에 설 수 있느냐입니다. 필리핀은 남북축의 중앙에, 일본은 위에, 대만은 한복판에, 필리핀은 아래에 자리합니다. 이 모두가 끊기 어려운 섬사슬을 이룹니다. 이 구도에서 회피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충돌이 일어나면 준비 부족이 어떤 적보다 위험합니다. DID가 아무리 현대적이어도 절대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초고속과 탄도와 포화 공격 능력을 보유합니다. PID가 세워져도 같은 압력을 맞게 됩니다. 필리핀의 가장 큰 문제는 장비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역사가 요구하는 전략적 자리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오늘 세계 정세해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 냉혹한 현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가한 부당한 전쟁은 국제 규범을 짓밟은 차에 지금도 민간을 소모품 취급합니다. 전쟁을 해방이라 부르며 사실을 미사일로 편집하는 그 방식은 아시아에서도 통할 거라 착각하는 이들에게 나쁜 교본이 되고 있습니다. 탱크와 드론으로 여론을 바꾸려는 그 무감각은 바다를 건너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억지와 방패가 필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또 다른 불의의 전쟁이 국경을 넘어 복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